안녕하세요. 약초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김포에 있는 블루베리 농장에 왔습니다. 안토시안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특히 좋은 과일이죠. 블루베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블루베리가 어떻게 월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카페등에서 닉네임 호프풀을 사용하고 있는 김수동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 영상 블루베리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되게 좀 인기가 좋으셔가지고 오늘은 블루베리가 겨울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대표님의 노하우를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어떤 건가요? 예. 블루베리 가지치기 즉 전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블루베리는 품종 개량을 하면서 그 굵은 열매가 많이 달리도록 네, 개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열매가 워낙 많이 달려요. 예, 예. 그래서 그 열매를 달리는 대로 그걸 다 익히면은 네.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네, 나무가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절을 해줌으로써 네, 열매를 조절을 해줌으로써 나무가 열매도 굵게 달고 네, 또 남는 힘으로 네, 더욱더 내년을 위해서 네, 새로운 가지들이 자라도록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열매가 잘 열리기 위해서요. 예, 예. 네.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가지치기를 하려면은 있는 나무를 어떻게 자르는 그것보다도 네네. 먼저 블루베리의 생태를 좀 네.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블루베리는 다른 가수하고는 다르게 네. 뿌리 부분이 네. 상당히 중요해요. 네. 뿌리요. 예. 네. 그래서 그 다른 나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네. 나무가 굵어지고 네. 키가 커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되죠. 네네. 그런데 블루베리는 이 나무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어요? 네. 예. 작년에 열매를 안 달고 네. 완전히 새로 키운 나무예요. 작년 열매가 안 나고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거네요. 이제 작년에 열매를 안 달았기 때문에 네. 작년 1년 동안 네네. 나무가 자란 거죠. 네. 그렇게 자라가지고 다른 수년간 자란 나무하고 같은 키에 네. 이 꽃눈이 굉장히 굵고 이렇게 이 품종 자체는 레카라고 그닥 좋은 품종은 아닌데 네네. 이게 이렇게 한 해 포기를 열매 포기를 하고 네네.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예. 물론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경위는 이제 접목을 시켰다가 네네. 실패해가지고 네. 작년에 자라도록 네. 다시 준비를 한 건데 네네. 결국은 또 이런 식으로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전지를 그렇게 예쁘게 네. 꼼꼼히 이제 하기가 귀찮아서 네. 그냥 한 해 걸려서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 전체를요? 예. 이런 거는 좀 이런 예는 좀 보기가 드문데 네네. 그만큼 그 블루베리 나무의 좀 다른 나무하고 다른 특성이에요. 네. 블루베리가 추위에는 강한데 네. 동해나 냉해를 입는 수가 있어요. 동해 냉해요. 네. 예. 이제 그 작년도에 가을에 자란 가지가 네. 그 윗부분에 늦게 자란 가지에서 꽃눈이 나와도 네. 그 이 꽃눈이 밑에서 겨울에도 물을 어느 정도는 올리기 때문에 네. 그 끝부분이 먼저 마르게 되겠죠. 동해를 받거나. 예. 이거는 그러면은 윗부분은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지를 하면서 그 윗부분이 끝부분이 동해를 받은 부분이 있으면은 밑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은 네네. 밑에 동해를 받지 않은 꽃눈은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그럼 보면은 여기 색깔이 되게 틀린데요. 이 색깔하고 여기하고 틀리거든요. 저 새로 나온 건가요? 빨간색은? 예, 이거는 새로 전년도 신초로서 자란 거고, 요거는 그 몇 년 된 거죠. 그러면 똑같은 나무 아래서 이게 이 뿌리가 빨간 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서도 새롭게 또 줄기가 올라와서. 그래서 네. 이제 그 전정을 할 때에 네, 또 네. 알아야 될 것은 네. 그 이 블루베리 나무의 뿌리는 네. 뿌리 부분은 30년 이상 그 지속이 되는데 네. 지상부 요 하나를 주축지라고 하거든요. 주축지. 예, 주축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땅에서부터 올라온 주가지를 주축지라고 해요. 네, 주축지요. 네. 이제 이런 쪽에도 보면은 이제 주축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주축지의 수명은 그 7년, 7년이요? 6년에서 6년. 7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축지의 생태는 어떻느냐 하면은 이 새로 난 이 가지가 네. 이제 1년 된 가지죠. 예, 예. 1년 2년 만에 완전히 수행을 갖추고 충분히 자라죠. 네. 그 다음에 3, 4, 5, 6년에는 네. 열매를 제대로 달아요. 예. 정상적인 열매를. 네. 그렇게 달고 그 다음에 6, 7년 이때 되면은 나무가 늙어버려요. 네, 늙죠. 그러면. 그 늙는다는 말은 요 껍질과 목질부 사이에 수관이라고 있어요. 네. 수관으로 양분과 네. 물을 올리는데 수관이 좁아져 가지고 네. 이 나무가 정상으로 자라질 못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열매 쪽은 음. 부실해지고 그렇죠. 열매다고. 이 신초 자라는 길이도 짧아지고 예. 그래요. 그럼 그래. 6년 됐을 때는 아예 또 잘라내야 되겠네요. 6년, 7년 이때쯤 되면은 네. 그 위쪽에 신초 자라는 게 네. 이런 가지를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신초가 올라오는데 요 부분은 아무래도 네. 좀 신초 길이가 짧고 짧고요. 부실해지죠. 네, 네. 이런 거는 벌써 여기 좀 요 부분이 좀 늙었다고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네. 주로 그 전지를 할 때 가지 자체로 네. 가지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런 가지는 네. 그럼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런 가지는 한 6년 정도 6년이요? 됐는데 수명이 다 됐네. 수명이 다 되다 보니까 네. 밑부분부터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를 잘라주는 네.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잘라주면은 그 새로운 가지들이 하나 자르면은 곱하기 2 이상 네. 이런 신초가 나오죠. 수가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6년짜리 된다고 해도 예. 새로운 또 가지가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그 주축지 갱신을 해줘야만이 나무가 10년, 20년, 30년 이상도 네네.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전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네. 주축지 갱신이에요. 주축지 갱신. 예. 갱신해야 될 주축지들은 네. 표가 나요. 네. 이렇게 이제 이런 가지들을 보세요. 벌써 신초 길이가 짧고 네. 나무 전체가 활력이 없잖아요. 네, 그렇네요. 활력이 네, 없죠. 네, 네. 이걸 이제 먼저 잘라주는 거예요. 전지를 하는 기본이. 예, 예, 예. 주축지 대상, 갱신 대상 주축지 네. 잘라주고, 그 다음에 신초 나는 거 정리해주고, 정리해 주시고. 예, 예. 신초 정리해주고, 열매가 잘 맺기 위해서. 예, 하단부에 있는 네. 가지들 정리해주고,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남아있는 가지들 중에서도 네. 손바닥 길이 한 뼘이면 네. 20cm 되거든요. 네, 20cm. 20cm 미만 되는 가지들은 대부분 또 제거를 해줘요. 네. 그렇게 주축지 개당 한 7개에서 10개 정도의 결가지를 결과지라는 게 가지 이렇게 뻗어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제 이런 가지에서 이런 짧은 가지는 제거해주고 네. 열매가 날 수 있는 결과지. 이게 결가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네네네. 다섯. 5개. 아, 주축지 해가지고. 예. 결과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열매가 나는 가지를 결과지라고 그렇죠. 하는데, 예. 네, 결과가 나는. 열매를 다는 가지를 아. 결가지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 결가지 하나에 꽃눈이 네. 벌써 여기만 해도 세 개, 네 개, 다섯 개 나오죠. 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결가지에서 시기적으로는 한 2월 중순 이후에 예, 2월 중순이요. 이제 이 꽃눈을 3개 정도로 조절을 해줘요. 아, 이렇게 많이 나온 거에서 예. 이제 3개 정도만.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열매 맺기 위해서 예, 3개만. 3개 정도로 이걸 위에 자르는 수도 있고 네. 밑에를 꽃눈을 따는 수도 있고 아, 따놓고. 그래서. 이걸 이제 저가라고 하는데 네, 저가. 저가 네. 이런 작업을 한 3월까지 네, 계속 3월까지 해주죠.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그 3월 이후에 네. 이렇게 조절해 놨는데도 밑에 또 안 보이던 꽃눈이 아, 나는 꽃눈이 수가 오면. 있어요. 네네. 그 꽃봉우리 꽃이 이제 이 하나가 네. 열매가 7개, 8개 예, 이렇게 달려요. 예, 여기는 꽃봉우리 하나인데 예. 여기서 블루베리 알맹이가 아, 8개, 9개 예, 예. 보통 그 정도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그런데 네. 또 늦게 숨어있던 꽃눈이 생겨가지고 요 위쪽보다도 네. 뒤따라 피는 꽃도 따주는 게 아, 네. 그래야 이제 열매도 제대로 맺히고. 그거는 그 네. 작업을 정례라고 하죠. 예, 아, 부지런하게. 낙례할 때 쓰는 예, 예. 례자로. 그러면은 지금 2월 달까지 하시고 3월 달에 이제 꽃이 피는 거네요. 3월, 4월 달에 피죠. 4월 달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3월 되면은 이제 꽃봉오리가 부풀면서 네네. 자라죠. 네. 블루베리가 일반 가수하고 다른 부분이 산도가 네. 산성이에요. 예, 이게. 예, 그렇죠. 산성. 예. 예. pH 한 4.5에서 5.0 네네. 그 정도를 조절하도록 애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그 블루베리가 심겨진 땅이 보면은 흙으로 된 것 같지만은 네. 지금 여기는 톱밥을 넣어가지고 네, 저 톱밥이네. 상당히 아. 땅이 가볍잖아요. 예, 예. 이걸 그 땅을 가볍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유기물. 예. 그래서 산도를 맞추는 건가요? 이 유기물이라는 거는 산도하고는 별도 개념인데 별도 개념이에요. 네. 원래 블루베리를 심을 때 네. 피트모스라고 북극 쪽, 북쪽 네. 그 툰드라 지역 네. 늪지대에서 자라는 이끼가 해마다 여름 자라고 겨울에는 네. 쌓이고 자라서 쌓이고 그렇게 그 퇴적대가 있는 걸 예, 예. 채굴을 해서 네. 건조 가공해 가지고 들여오는 게 예, 피트모스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로 재배를 하면은 네. 다가 아니에요, 그게. 네. 이 우리나라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소나무 종류, 예, 예. 소나무 목질부 종류의 톱밥이나 네. 파쇄목 네, 네. 그런 재료를 주로 배합을 해서 네. 보통 한 15% 이상의 유기물이 들어가면은 좋다고 이야기를 예. 하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블루베리 어떻게 겨울을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 그 이제 한 3월 달 정도 해가지고 그때 또 하면 그때 다시 와서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예. 그 블루베리는 햇빛이 중요해요. 예, 예. 일조량이 하루 8시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베란다에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 네, 네.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뭐 베드를 만든다면은 남북으로 길게 만들어 가지고 네. 동쪽에서 뜨는 해가 서쪽으로 질 때에 네.
그 베드 나무 좌우측을 다 비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와서 좋은 정보 한번 다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